반갑습니다. 피곤한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시 준비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내용들은 좀 주관적인 제 의견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소개와 공부 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1일 날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을 보죠.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오늘 날짜로 따지니까 약 100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물리치료사 면허시험 합격자 추이를 보면 점점 이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면허시험을 응시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해마다 약 4,600명 정도의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통과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합격률을 한번 볼까요? 네, 합격률을 보면, 자, 좀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좀 합격률이 떨어졌죠. 그쵸? 2020년에 80%였고, 그쵸? 그러고 나서 2021년, 작년이었네요. 83.7%. 좀, 떨어졌죠? 원래는 물리치료사 면허시험 합격률을 보면 보통 80%대 중반이었죠. 그쵸? 85%에서 88%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합격률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모든 학생들의 그 합격률이죠. 쉽게 말하면 재수, 삼수, 사수 다 합친 걸 말하죠. 아마 실제로 재학생, 3학년이나 4학년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합격률을 따지면 제 생각은 한 90%가 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니다. 아마도 이 두 개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합격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면허시험 과목을 좀 보겠습니다. 필기가 190문제, 실기가 70문제죠. 그래서 도합 몇 문제가 되나요? 260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기는 말이 실기지 뭐예요? 객관식 오지선다. 즉 필기 260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물리치료 기초 과목이 60문제가 있고요. 진단평가 45문제. 그래서 105문제를 총 90분 동안 풀게 되고요. 2교시는 중재 65문제, 의료관계법규 20문제, 총 85문제를 약 75분 동안, 그리고 실기시험 70문제죠. 얘는 좀 시간이 기네요. 그렇죠? 85분 동안, 그래서 9시부터 2시 10분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물리치료사 면허시험 1교시 물리치료 기초 진단평가 약 105문제를 푸는데, 그쵸? 약 시간으로 따지면 문항당 약 52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2교시도 약 문제당 53초, 실기만 조금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시간 배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풀자마자 일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헤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말자. 그렇죠? 모르고 좀 딱 봤을 때 감이 안 오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쉬운 문제부터 빨리 해서 시간 배분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도 가급적이면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1교시 물리치료 기초를 한번 볼까요? 총 60문항인데 이걸 세부 항목으로 따져보면 해부생리가 약 25문제 나오고요. 운동학, 기능해부, 임상운동학 등 이런 데에서 7문제가 나오고 인자치료, 전기, 광선, 수치료, 보조기 이런 파트에서 총 18문제, 그리고 공보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총 60문제가 나오고요. 이건 꽈락이 적용되죠. 그래서 60문제 중에 최소한 몇 문제 이상은 맞춰야 돼요. 24문제 이상은 맞춰야 합격이 됩니다. 그렇죠? 꽈락이 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2교시, 1교시 자, 물리치료 진단평가가 또 있죠. 1교시에 보는 과목 중에 45문제가 있는데요. 평가 원리에서 한 문제, 그리고 평가에서 29문제인데 크게 어떻게 근거 없게 신경계, 심혈관, 측정 및 평가에서 약 29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임상 의사결정에서 5문제, 문제 해결,
그러니까 단순한 A형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 이제 꼬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45문제가 진단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꽈락이 있죠. 총 몇 문제? 18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교시가 끝나고요. 자, 2교시가 볼게요. 2교시는 중재가 있네요. 중재가 65문항인데 얘도 큰 카테고리는 근골격계와 신경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자잘한 파트로 심혈관, 피부, 문제 해결. 그래서 총 65문항이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꽈락이 몇 문제 이상? 26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이고요. 그리고 독립 과목이죠. 의료관계 복규 20문제가 나오는데 얘도 꽈락 과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8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각각 과목이 2개씩 들어있죠. 그거마다 다 뭐예요? 괄학을 넘겨야 합격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실기시험이네요. 70문항이고요. 얘만 꽈락이 60 이상이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떨어지는 비율을 보면 이 실기에서 꽈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60점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은 40점이지만 얘만 60점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뭐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 피부 뭐 이런 것들, 그쵸? 요게 가장 큰 메이저한 항목들이겠죠? 그래서 총 73초,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이 조금 더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시험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실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뭐가 있어요? 사례형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문이 있고요. 그쵸? 지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통 딸린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다 뭘까요? 그림이 출제되고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을 묻는 문제가 30문제 정도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가 이렇게 70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기 그리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 이상이어야 되더라. 즉 꽈락도 없어야 되지만 필기시험 19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춰야 된다? 60% 이상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기 점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점? 무조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필기 190문항 중에 114문항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꽈락 없이. 그리고 실기는 70문제 중에 몇 문제? 42문제. 그래서 토탈 따지면 156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되게 중요한데 어떤 학생들 간혹 물어보면 모의고사 몇 개 맞았어? 그러면 교수님 뭐 140개 맞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필기 몇 개, 실기 몇 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점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극히 제 주관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2009년부터 원래는 이제 그 2학기 개강을 하면 개강식 끝나고 3학년 학생들 다 모아다 놓고 국시 공부에 대한 OT를 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못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자 물리치료사 면허시험 저는 이게 솔직히 제일 답답한데 죽도록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고 그 옆에 있는 뭘 봐요? 해설을 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목적은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쵸? 근데 공부도 하지 않고 문제만 죽도록 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맞아도 미안하지만 찍어서 맞는 거고 틀리는 건 진짜 몰라서 틀리는 거죠. 계속 틀릴 확률이 높다. 그쵸?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챕터 쪽에서 서머리를 정독을 하고요. 그쵸? 정독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요약본, 서머리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은 뭐예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설명, 그리고 요약본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책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뭐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 책을 처음부터 펴놓고 공부하면 그거는 개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저는 매번 이렇게 시험 스케줄, 공부 스케줄을 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예를 들어 오늘은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그쵸? 일주일 단위로 잘라서 일주일에 무슨 과목을 몇 번 볼 거고, 한 달 계획을 짜서 몇 번 이렇게 보겠더라.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개괄적인 국시 계획은 짜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하루에 이렇게 한 과목을 몰빵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비춥니다. 이건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 내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 하루에 두세 과목 정도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해부학을 2시간 해야지, 그리고 오늘 근거롭게 검진도 2시간 해야지 라고 하면 이걸 또 다시 쪼개면, 그래 해부학 2시간을 어떻게 공부해 볼까? 그래 오늘은 근육계 범위가 너무 많으면 근육계, 그래 좋아, 머리부터 상지까지 근육을 다 마스터해야지 라고 하면 그 근육계 파트를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이를 하고요. 다시 요약본을 정독해서 이렇게 2시간 안에 끝내는 거죠. 그러면 근골격계 검진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오늘 난 무릎을 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 무릎에 관한 검진에 관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서머리를 봐서 이거 틀렸구나,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 방법이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처음에 정독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정말 금방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국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 평소에 잘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이제 성적이 안 나오거나 공부 이제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은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난 통학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려. 그거 할 시간에 집에서 하는 게 더 나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미안하지만, 그 학생들이 대부분 점수가 낮거든요. 왜 낮을까요? 집에서 계속 했을 거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통학하는 3시간 동안 열심히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대충 일어나서 밥 먹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좀 쉴까? 눕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해서 성적이 안 나왔으니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학교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공부는 하게 된다. 실례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6층에 국시생 열람실이 있어요, 여러분. 6층에. 거기 자리 텅텅 비었거든요. 거기서 저희 과 애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나와서 계속 공부했었는데 그 중에 떨어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버거우면, 그쵸? 반드시 친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학생은 이 근처에 잠깐 오피스텔을 들어오던가, 원룸을 들어오던가 해서 진짜 3달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저는 우리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예를 들어 우리가 9시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그 시간대로 저는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처럼.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최소한 국시 2주 전에는 생활 패턴을 반드시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초조해지고 그러면 계속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국시 보는 날 잠을 못 자고 눈을 뻘겋게 떠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국시 2주 전에는 패턴을 좀 바꾸고요. 저희가 약 10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처음에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우리가 공중보건학이랑 의료관계법규는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과목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과목들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 학생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1학년 해부생리 과목이 점수가 되게 낮은 학생들일 거예요. 즉 기본이 없다는 거죠. 자신을 탓해야 되죠. 그쵸? 2년 반 동안 열심히 놀았으니까.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게 문제만 죽도록 풀어요. 써머리는 한 번도 보지 않고 문제 풀고 외우고 문제 풀고 요약 거기 나와 있는 설명만 죽도록 보는데 미안하지만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문제 풀다 보면 답이 약간 좀 오답인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 책에서는 정답이 이거라고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정답이 또 이거라고 나오네. 교수님 너무 헷갈려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국가고시를 출제할 때 대부분 교재에서 출제를 하는데 레퍼런스를 한 과목 한 책 갖고 내진 않거든요. 최소한 두 개, 세 개의 레퍼런스를 보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을 문제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책엔 이 내용, 이 책엔 이렇게 돼 있네 라고 하는 문제들은 출제되기 어렵다. 왜? 이제 문제를 다 오픈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각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부터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부생리를 보면 처음에 이제 뭐 셀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거기부터 계속 해요. 오늘도 셀 하네? 내일도 도서관에 가보면 얘 오늘도 셀을 하고 있네? 또 그 다음날 가면 오늘도 셀을 하고 있네? 이러면 개만 케이스죠. 그쵸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뼈대, 근육, 관절, 신경, 심혈관 이런 데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쵸? 즉 이런 파트부터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비뇨, 생식 뭐 이런 데에서 나와야 한 문제 정도 나올까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파트에 시간을 많이 배분하고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GPT 같은 경우도 각 파트별로 질환이 있죠. 연부조직, 척추조직, 뭐 기형.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다빈도 질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요한 질환들이 있죠. 그 질환 중요한 부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꼭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 그렇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 문제만 풀어요. 공부는 안 해요. 서머리는 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집과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제에서 살짝 말만 바꾸고 형식만 바뀌어도 문제를 틀릴 수 있어요.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쵸?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여러분 그 캡틀인가요? 그게 아마 기출문제 정리한 거거든요. 서머리도 없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걸로 공부하는 거는 너무 부족하다.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문제집은 나중에 국시 2, 3주 1, 2주 놔두고 2, 3일이면 진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집이지 요약본이 아니다. 그쵸? 그리고 실기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출판사별로 한 3, 4개씩 뽑아서 10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실습 나가서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랑 좀 교환해서 실기는 그림을 많이 보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국시 아까 시간 배분 설명했죠? 모르는 거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모하면 나중에 꼭 어떻게 해요? 시간 모자라서 OMR 체크하다가 밀리고 OMR 바꿔주세요 그러면 똥줄이 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오면 밀려 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아주 우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리고 의법이 20문제잖아요. 이건 단순 진짜 암기 과목이죠, 여러분. 이런 건 퍼펙트하게 다 맞아야 됩니다. 이런 과목에서 다 맞아줘야 평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교수님, 전기치료 앞에 막 생리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전기치료 문제 안 되는데 포기해도 되나요? 버려도 되나요? 미안하지만 이걸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전기치료 몇 문제 포기하면 그 문제만큼 다른 파트에서 더 맞출 수 있니?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라. 그쵸? 단 하나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이제 면허시험 국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가 도서관에서 매일 계속 봤었는데 나중에 되면 지겨워야 돼요. 진짜 교수님 내일 빨리 시험 보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런 학생들은 다 합격입니다. 물론 포기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10번을 보는데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퀄리티가 아주 좋진 않거든요. 국시 문항은 굉장히 깔끔하고 명료합니다. 문제를 딱 보고 답을 바로 고를 수 있게. 그래서 제 생각엔 모의고사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번도 합격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쵸, 여러분? 자, 그리고 급한 마음에 도서관 가보면 막 진짜 온갖 자료들만 막 다 쌓여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럴 시간에 있는 자료라도 제대로 반복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주관식 시험들은 쓰면서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왜? 주관식이니까. 하지만 객관식은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쓰면서 외우는 것보단 쓸 시간에, 그리고 요약본 정리할 시간에, 그쵸?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학생들 보면 진짜 막 써머리만 또 혼자 계속 주구장창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성스럽게 정리하다 다 끝나죠. 그쵸, 여러분? 그러지 말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아프지 말자.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아프면 며칠 날라가죠, 여러분. 그래서 컨디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기초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걸 찍고 있네요. 그쵸, 여러분? 왜냐면 올해 코로나 첫 세대라 너무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너무 막막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네,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유튜브가 있죠? 피곤한 김교수 유튜브에 보시면 올해 졸업한 윤남이라는 학생이 그 컨텐츠를 올린 게 있어요. 그 국가고시 디데이 시험 보는 날 가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뭐 시간표랑 뭐 이런 거 쭉 다 설명해 놨거든요.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하다못해 뭐 휴지 챙겨가세요, 뭐 챙겨가세요 이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되죠, 여러분? 늦지 않았다. 그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비결, 집중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 물론 집중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고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